안녕하십니까. 언론홍보팀장 최원관입니다. 지금부터 평택고덕국제학교 설립 추진 계획에 대한 비대면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장선 평택시장께서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시장 정장선입니다. 오늘은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평택고덕국제학교 설립과 관련한 추진 경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섰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평택시는 고덕신도시의 2026년 개교를 목표로 국제학교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의 국제학교 설립은 인구 100만 국제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택시에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공장이 자리 잡고 있고 외국인 투자 단지가 집중되어 있으며 LG 등 국내 대기업의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가 또한 평택에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평택의 경제는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분들께서 아쉬워하시듯 교육 여건은 아직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평택시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사업 추진 결과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재원 방안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평택도시공사가 고덕 신도시 아파트를 분양하고 분양 수익금으로 건축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평택시, 평택도시공사, LH가 지난해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월부터는 국제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할 외국 학교 법인을 이렇게 모집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 영국, 스위스, 캐나다 등 여러 나라 13개 학교에서 관심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평택시에서는 오는 5월까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학교들을 대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여 우수한 학교가 평택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교 유치 이후에도 학교 설립 인가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해 국제학교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처음 설립되는 평택의 국제학교가 세계적인 인재를 길러내고 글로벌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경기도 교육청과도 긴밀히 협의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황선식 미래전략관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미래전략관 황선식입니다. 평택고덕 국제학교 설립 계획 및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 평택지원특별법에 따라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데요.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길러내고 글로벌 기업의 투자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미래 인구 100만의 국제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평택시에는 세계 최대 해외 주둔 미군 기지와 세계 최대 삼성 반도체 라인 그리고 글로벌 기업인 LG도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입지해 있습니다. 국제무역항인 평택항과 경기도 8개 외투 단지 중 5개가 평택에 입지해 있어 국제 도시로서의 성장 잠재력과 국제교육 수요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국내 국제학교는 인천 송도에 하나, 대구 광역시에 하나, 제주도에 4개의 학교가 설립돼 운영되고 있는데요. 송도와 대구는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 외국 학교 법인만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고 한국 학생은 총 정원의 30%에서
최대 50%까지 입학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제주도 특별법에 따라 영리법인도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고 한국학생정원에 대한 제한이 없어 사실상 내국인을 위한 국제학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택고덕 국제학교는 송도나 대구와 같이 외국 학교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외국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이 함께 다니는 국제학교로 운영하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송도에 있는 국제학교가 현재 가장 우수한 학교이지만 서울 강남에서의 접근성과 글로벌 기업 입지 등 제반 여건을 놓고 보면 평택이 더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수한 학교를 평택에 유치한다면 국내 최고 수준의 국제학교 설립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평택 고덕 국제학교는 고덕 국제 신도시에 위치한 에듀타운 구역을 대상으로 학교 부지는 약 2만 평, 건축 연면적은 15,000평, 학생 정원은 2,000명으로 인천 송도에 버금가는 규모로 설립할 계획입니다. 평택의 경우도 총 정원의 40% 수준에서 한국 학생 입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외국 거주 3년 이상과 같은 까다로운 조건이 없이 한국 학생 입학이 가능합니다. 평택시는 앞으로 선정되는 외국 학교 법인과 협의해서 한국 정원의 일부는 평택 시민을 우선 선발하도록 하고 부모의 소득에 따라 장학제도를 운영해 소득이 낮은 시민들의 자녀들도 입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제학교 설립을 위해 여러 기관들이 협력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정책 지원과 학교 설립 인가를 지원하고 평택시는 국제학교를 설립 운영할 외국 학교 범위를 선정하고 운영과 관련한 행재정 지원과 관리 감독을 담당하게 됩니다. 고덕 국제 신도시 사업 시행자인 LH는 국제학교 부지와 평택시가 국제학교 건축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4개 단지의 아파트 용지를 공급하게 되고요. 평택도시공사는 LH로부터 아파트 용지를 공급받아 아파트를 건설하고 분양해 예상되는 약 1,000억 원의 수익금으로 국제학교를 건축해 평택시에 기부 체납하게 됩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 일정인데요. 지난 1월 28일에는 외국 학교 법인을 대상으로 국제학교 설립 운영 법인 모집 공고를 했고요. 오는 5월 3일과 4일 이틀간 사업계획서를 접수받게 됩니다. 또 5월 말에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사업계획을 평가하고 3순위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후 협상을 통해 금년 하반기까지 최종 외국 학교 법인과 실시 협약을 체결하고 학교 설립 인가 신청과 건축 공사를 진행해 2026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2월 4일에는 서울에서 국제학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는데요.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총 13개 학교가 참석을 했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투명하게 평가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을 진행해서 평택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국제학교를 유치 설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언론인께서는 오픈 카톡방에 소속과 성함, 질문사항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일리와이 이균 기자께서 2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학교 설립과 더불어 운영 컨텐츠가 중요한데 해외 교육기관 선택에 가장 비중을 두는 부분은 무엇인지, 또 타 지역 국제학교와 차별화하고픈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네, 외국 학교의 명성도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과
운영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과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제도나 뭐 방안을 시행하는 그런 학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광교신문 지용진 기자께서 설립 부진에 주민들의 의견과 동의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을 포함한 전반적인 평택 시민들의 의견도 소중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계획이 있으신지 질의하셨습니다. 네, 현재 에드타운 연합회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국제학교 설립 방향에 대해서 여러 차례 협의를 해왔고요. 또한 학교 선정과 운영 방안에 대해서 경기도 교육청, 평택교육청 등과 함께 그 TF를 구성해서 그 협의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최혜민 기자께서 내국인 학생 약 40% 수용하고 외국 의무 거주 기간 등 조건을 두지 않겠다. 평택 주민 우선 선발 가능하게 하겠다는 내용은 현행 법상 문제될 것이 있는지 없는지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네. 한국 학생 정원에 관한 부분은 그 외국 교육기관 법에 따라서 그 30%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 교육감이 최대 20%까지 이렇게 늘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송도나 대구의 경우에는 40%의 한국 학생들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평택의 경우에도 40%까지 입학이 가능할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평택 그 학생에 대한 우선 선발과 관련해서는 제도적인 측면은 아니고 학교와 협의해서 앞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링크 홍명기 기자께서 최고의 학교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보아 최고를 말씀하시는지, 혹시 인류대학교에 많이 입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네, 그 국제학교의 명성도, 즉 그 해외 대학이나 국내 유수 대학에 입학하는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4차 산업과 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에 그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길러내는 그런 최고의 국제학교를 그 설립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입니다.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뉴스 최혜민 기자께서 좀 전에 했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셨습니다. 첫 질문에서 외국 교육기관 법이라고 했는데 외국 현지법을 말하는 건지 우리나라 외국 교육기관 관련 법이 따로 있는 건지, 두 번째로 간략한 팩트 확인 부탁드립니다. 국제학교가 현재 국내 딱 6개 있는지, 2월 4일 몇 개국 13개 학교 관계자가 참석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그 현행법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인데요. 예. 외국 교육기관의 법이라고 했는데 외국 현지법을 말하는 건지 우리나라 외국 교육기관 관련 법이 따로 있는 건지 질의하신 겁니다. 네, 우리나라 외국 교육기관 관련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서 경제자유구역에 입지하는 학교와 그리고 제주도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 지역에 입지하는 학교를 그 설립 운영하는 기준을 두고 있는 현행 법입니다. 그리고 국제학교 하면 그 기존의 외국인 학교나 그리고 특목고 형태의 국제학교도 이제 포함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 외국 교육기관법에 따르는 국제학교는 지금 현황 자료에 나와 있는 6개 학교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2월 4일 몇 개국 13개 학교 관계자가 참석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미국, 스위스, 캐나다니까 4개국 학교가 4개국 총 13개 학교가 참석을 했습니다. 광교신문 지용진 기자께서 국제학교 입학이 특례로 비춰질 수 있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설립 추진 과정에 있어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학생 선정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이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부모까지도 이렇게 면접을 해서 지역에 기여하고 있는 그런 자제들을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도 관련 학교가 선정이 되면 함께 협의해서 선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